오늘은 잘못된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아내와 남편이 논쟁을 벌였을 때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한다면 그게 과연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일까요? 사실 남편이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꼭 그가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. 때로는 분위기를 전환하고 상황을 잠시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죠. 맞아요. 하지만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 계속해서 남편이 사과하면 아내는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인정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사과를 먼저 하면 아내는 남편이 항상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, 이게 반복되면 남편이 점점 더 힘을 잃게 되죠. 결국 다음 논쟁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. 사과를 하기 전에 자신이 정말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죠. 맞아요. 예를 들어 아내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 남편이 매번 사과하면 아내는 그 사과를 점점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. 그게 반복되면 결국 그 가정은 사과로만 이어지게 되죠. 결국 그 사과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.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 편지를 써주면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그 사과는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나중엔 그 사과가 아내에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.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. 그런 가정에서는 결국 사과가 부서지지 않는 유일한 방식처럼 되죠. 남편은 사과를 계속 써야 하고 아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. 그렇다면 만약에 결국 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과 편지들이 어떻게 작용할까요? 이혼을 할 때 아내가 그 사과 편지들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남편은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게 되죠. 모든 기록은 아내가 우위에 있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. 결국 남편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도 그 기록들이 그를 더 나쁘게 만들죠.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사과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. 맞아요. 사과는 단순히 논쟁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. 진심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과는 의미가 있어야죠. 그래야 나중에 상황이 왜곡되지 않아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거예요. 무작정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과가 나중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죠. 사과는 항상 진정성 있게, 그리고 그 이유가 확실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.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사과의 의미와 그 결과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. 가끔은 논쟁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길게 보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죠. 맞아요. 결론적으로 사과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겠죠.